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20대 후반의 새댁입니다.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서로 반지를 교환하던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릴 만큼 모든 게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황당하고도 분노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시누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고모님이 되시는 분과의 일입니다. 그분을 두고 응징했다고 표현하면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 마음으로는 정말 그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고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시집살이 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부터 저를 유난히 깔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으려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엔 나한테만 까다롭게 구신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시고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본래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셔서 그런 시고모님의 시누짓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당하며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하려 애쓰셨기에 그런 분이 오랫동안 속으로 얼마나 억눌려 사셨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고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터무니없는 일로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둥,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둥 쏘아붙이셨죠.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통화를 듣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참아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단호히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거든요.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도 마침내 폭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보셨던 쌍욕을 시고모님께 퍼부으시며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 장면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참고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생각에 묘하게 안도감이 들더군요.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앞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게 되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솔직한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억지로 체면을 유지하기보다 저를 가족으로 여겨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작년 여름에 처음 상견례를 했고 올해 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 애썼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과 가끔 식사도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남편은 결혼 준비로 지쳐 있었지만 시부모님과의 관계만큼은 꼭 좋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의 친가 쪽 조부모님뿐 아니라 외가 쪽 조부모님도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올릴 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특히 남편의 외삼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삼촌은 어릴 적부터 남편을 정말 예뻐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외국에 거주하시지만 남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장난감이며 군것질거리며 한아름 사 들고 오셨고 남편과 단둘이 나가 맛있는 것을 사주시곤 했다고 하더군요. 이민을 가신 후에도 명절 때면 늘 영상통화를 걸어주시며 안부를 물어오셨대요. 상견례 이후 외삼촌이 마침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도 외삼촌은 마치 오랜 딸을 보듯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시던 눈길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괜히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평생 아껴온 조카를 드디어 누군가에게 맡기게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긴장된 마음을 풀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네요. 남편의 외삼촌뿐만 아니라 이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처음 몇 번 뵐 때부터 제게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시고 밥상에 앉으면 젓가락 먼저 챙겨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외가 쪽 가족분들은 전반적으로 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분들인 것 같아요. 모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서로의 안부를 꼼꼼히 챙기며 이야기꽃을 피우시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도 참 든든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친가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숙아버지들은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셨죠. 물론 무뚝뚝한 것이지 나쁜 분들이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 묵직한 기운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유독 큰 고모님만은 뭐랄까 처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에 고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끝을 흐리곤 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역시 고모님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시외가 분들이 워낙 다정한 반면 큰 고모님은 좀 특이하달까 도무지 속을 읽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남편 친가 어른들께도 예의를 다 갖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선 늘 긴장했지만 최대한 웃으며 밝게 대하려고 했죠. 그 덕분인지 대부분의 어른들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한 덕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큰 고모님만은 아직 얼굴조차 뵌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가까워오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습니다. 혹시 제가 예의 없다는 오해를 사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껄끄러운 관계가 될까봐 은근히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그게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큰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만간 저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고모님은 전화를 받으며 짧게 알겠어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혹시나 싫으신가 싶어 마음이 덜컥했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상 날짜를 확정한 것도 아니었고 바쁘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작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고모님이 언제쯤 친가 쪽에 오시는지 남편이 미리 알아보기로 했고 저희는 그날에 맞춰 친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 했어요. 저는 그날을 앞두고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미리 고민하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른들께 예쁘게 보이고 싶었고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고모님이 오신다고 한 날짜에 결국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먼 길을 가서 남편 친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고모님 대신 고모님의 딸들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그 아이들도 예의 바르게 받아주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고모님과 고모부님을 뵙지 못하고 돌아오려니 어쩐지 허탈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뭐 하면서 씁쓸한 듯 웃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다시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만간 저와 함께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고모님은 또다시 그래 알겠어 라고 짧게만 대답하시더군요. 그 순간에도 저는 단순히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꼭 뵐 기회가 생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시작해서 웨딩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정 조율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주말마다 웨딩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견적을 비교하고 신혼집 인테리어와 혼수 리스트를 정리하느라 머릿속이 늘 복잡했습니다. 회사 일도 한창 바쁠 때였는데 낮에는 업무에 쫓기고 퇴근 후에는 결혼 준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달력을 보면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써놓은 일정들만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사이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 무렵이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고모님 큰딸이더군요. 사실 그 아이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 얼굴조차 한 번 뵌 적이 없었기에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청첩장은 나왔냐는 질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날짜가 넉넉히 남아있어서 청첩장 디자인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는 마치 모든 준비가 벌써 마무리됐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이어서 청첩장 나오면 우리 엄마한테도 꼭 보내야 하고 삼촌들이랑 이모들한테도 보내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일일이 지시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 한복은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맞추냐 같은 이야기까지 이어졌죠.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본식 드레스도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 시고모님과 외할머니 한복까지 왜 제가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결혼식까지는 아직 몇 달이나 남은 상태였으니 굳이 그렇게 서둘러 물어볼 일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마치 당연히 너희가 챙겨야 하는 일인데 왜 아직 안 했느냐는 식으로 다그치는 말투였거든요. 그 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미혼인데 어른들 일에 왜 그렇게 앞장서려 드는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결혼을 준비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예식 전문가라도 된 듯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처음 겪는 시댁 쪽의 예민한 문제라 대놓고 불쾌함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맴돌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깔보는 눈빛을 가졌던 시고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고모님이 뒤에서 시켜서 그러는 건가 싶은 의심까지 들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괜한 문제로 비칠까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준비하는 결혼이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일정대로 준비하면 돼. 누가 뭐래도 우리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긴장이 풀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의 말을 믿고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어요. 작년 연말쯤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창 결혼식 준비 마무리 단계로 정신이 없었고 남편 역시 연말 결산으로 회사 일이 바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갑자기 시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오후쯤 걸려온 전화였는데 뜬금없이 오늘 저녁에 며느리 데리고 인사 오라는 말씀이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리 날짜를 조율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당일 통보라니요. 게다가 그날은 공교롭게도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었고 남편도 회사 회식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일정 조율이 가능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먼저 스케줄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럴 줄 알았다 하더군요. 본인도 회식이 있어서 애초에 시간이 안 됐는데 혹시 제가 가능하다면 혼자라도 다녀올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남편이 딱 하더라고요. 본인도 바쁜 와중에 중간에서 눈치 보며 고모님과 저 사이를 조율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결국 남편이 다시 고모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일정이 있어 어렵고 다음에 날짜를 다시 정해 꼭 인사를 드리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고모님이 섭섭해하신 정도일 거라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고모님이 저희가 그날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욕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계신 자리에서까지요. 남편 말로는 고모님이 내가 조카 며느리를 결혼식장에서 처음 봐야겠냐. 청첩장도 안 보내더라.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같은 말씀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그 결혼식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덧붙이셨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건 다름 아닌 할머님이셨어요. 할머님은 걱정스럽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모가 많이 서운해하더라 하시며 되도록 빨리 고모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운하다는 마음을 조카에게 직접 전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렇게 뒤에서 저를 마치 예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욕하고 다녔다니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분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다녔다니 어이가 없었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싹 사라져버리더군요. 무엇보다 더 속상했던 건 저희가 정말 일부러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먼저 여러 번 연락을 드려 인사드리겠다고 했고 명절 때도 고모님이 오신다고 한 날짜에 맞춰 친가에 방문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도 고모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서 저는 고모님의 딸들만 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 편하신 날 알려주시면 꼭 찾아뵙겠다고 정중히 여쭈었는데도 고모님께서는 딱히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오후에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에 당장 오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한 것뿐인데 그것을 두고 마치 저희가 처음부터 인사드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뒷말을 퍼뜨리셨다니 황당하고 분했습니다. 저는 평소 예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조카 며느리를 이렇게 험담하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저를 곤란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사실 그 순간 이후로는 차라리 그냥 안 뵙고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까지 스쳤네요. 사실 저는 그때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친가와 외가 쪽 어른들께는 직접 청첩장을 돌리셨거든요.
오랜 세월 이어온 정과 예의가 있으니 당연히 부모님께서 직접 챙기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 쪽은 결혼 전부터 인사도 드리기 어려울 만큼 일정이 엇갈렸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그렇게까지 큰 결례였던 건지 그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꼭 발로 들고 다니며 청첩장을 전해야만 예의 있는 것인지 저 혼자만 그렇게 의문을 품은 건 아닌지 자꾸 생각하게 되더군요. 혹시 저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걸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고민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말로는 본인 역시 어렸을 때부터 고모님과 아주 자주 보며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명절이나 친척 결혼식처럼 큰 행사 때에나 얼굴을 한두 번 보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고모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지 않냐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결혼식 날에도 저는 고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 하객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미 고모님은 할머님과 할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듣는 순간에는 그냥 바쁘셔서 먼저 가셨겠거니 했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불거지고 나니 그날 제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가신 게 의도적이었을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고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며칠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평화롭게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뜨더군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모님 큰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축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인사도 안 오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인사 안 오고 결혼식 날에도 우리 엄마한테 인사 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무지 화나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결혼 전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사정을 톡으로 설명했고 결혼식 당일에도 저희가 식장에 내려왔을 땐 이미 고모님이 떠나고 안 계셔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사실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모님 딸은 오히려 비아냥대며 결혼 전에 청첩장 들고 인사도 안 와놓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심지어 그 아이는 이어서 더 황당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싸웠어. 너희가 예의를 잘 지켰으면 이렇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겠냐.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는데 그런 저를 향해 집안 분란의 원인이라고 몰아붙이다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차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앞에서는 남편이 애써 침착하게 탑장을 쓰고 있더군요. 남편조차 평소와 달리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서 그날 저녁 공기는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네요. 남편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고모님 큰딸에게 단호히 말했답니다. 뒤에서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하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다. 그 점을 반성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이 남편답게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어조였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뭉클했어요. 평소 유한 성격인 남편이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 본 것 같았거든요.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한편으론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전하자 이번에는 뜻밖에도 고모님 둘째 딸까지 끼어들었더군요. 갑자기 남편에게 톡을 보내더니 결혼까지 하고도 철이 안 들어서 어쩌냐, 나이값을 좀 해라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남편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를 제때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는 마치 집안의 문제아라도 된 것처럼 몰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굳은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괜히 남편 마음이 더 상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나 싶던 어느 날 남편에게 고모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또 무슨 말을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모님은 다짜고짜 쏘아붙이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너희가 인사를 안 한 건 핑계일 뿐이다. 남편이 황당해서 저희가 식을 마치고 식당에 내려갔을 땐 고모가 이미 가고 안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했냐고 되물었대요. 그러자 고모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잘라 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없던 사실까지 왜곡해서 저희를 몰아세우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했대요. 그리고 이어서 사촌 동생들까지 줄줄이 톡으로 저희를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도 정중히 덧붙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군요. 남편이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마지막 예의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고모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딸들이 너보다 어려도 예의에 대해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잘못해놓고 누굴 탓하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고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은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깊은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괜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네요. 그리고 결국 사건은 지난달 할머님 생신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 친가 식구들이 거의 다 모였고 분위기만큼은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미리 식당을 예약해 두었고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님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고 무척 기뻐하셨고 할아버님도 연신 웃음을 지으며 이런 날이 자주 있어야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인 감정이 오늘까지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식사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서로 근황을 묻고 아이들 이야기에 웃고 예전 추억을 꺼내며 회상도 했어요. 할머님께는 꽃과 선물을 드렸고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드렸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그야말로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님과 할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친가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작은 어머님을 도와 주방에서 다과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차를 내오며 이제 곧 끝인다라는 마음으로 한숨을 돌렸죠. 손끝이 얼얼할 만큼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실에 다과상을 차려놓고 어른들 사이에 앉았을 때만 해도 이제 정말 무사히 지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고모님이 불쑥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가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쿡 찔리는 듯 했어요. 몇 달을 넘겨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거의 집착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표정이 굳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저는 손끝이 싸늘해지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던 상황이 결국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고모님은 목소리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기분이 나빠서 참을 수가 없더라. 아무리 바빠도 인사는 오는 게 예의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던 이야기를 또다시 듣고 있으니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변명을 강요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기만 하던 고모부님이 갑자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것들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몽둥이로 맞아야 돼. 그 말은 명백했습니다. 농담도 아니었고 한치의 웃음기조차 없었어요. 주변의 대화가 뚝 끊겼고 거실 안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획 돌려 고모부님을 쳐다봤고 그의 눈빛이 분노로 번쩍였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차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시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라는 것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손끝이 저릿저릿 떨리고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라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원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고모부님을 향해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뚝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놀란 눈동자들 사이에서 저만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서 있었죠. 고모부님은 잠시 굳어 있다가 눈살을 찌푸렸고 고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듯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계속 트집만 잡으시고 고모부님은 막말까지 하시는데 두 분 원래 이런 분들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그 말이 거의 울음 섞인 호소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고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못하는 말이 없네. 어디서 버릇없이. 그 말에 제 귀가 순간 울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이었죠.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고모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깐년이 뭔데 내 아들 괴롭히고 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어? 나랑 동서한테 한 짓으로도 부족하냐? 니년이야말로 몽둥이로 맞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없이 온화하고 순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줄기 번개처럼 내리치는 그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고모님에게 당해온 게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억눌린 채 참고 살아오셨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아버님도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셨습니다. 평소 묵직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신데 그날만큼은 아니셨죠. 아버님은 고모부님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데 내 아들 며느리한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너희가 미친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았지만 형제라고 지금까지 참아줬다. 그런데 그딴 식으로 계속할 거면 앞으로 집안 행사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고모부님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고모님은 얼굴이 벌개져선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더군요. 저는 두 분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 심장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희를 대신해 소리쳐줬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 정말 한이 맺힌 사람처럼 폭발하셨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울컥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평소엔 한없이 온화하고 조용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순간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모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 올케들에게도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 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어? 다시는 못 그렇게 하게 전년 머리털을 전부 뽑아놔야 한다. 그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울릴 만큼 컸고 모두가 숨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눌려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저를 지켜주려는 그 분노가 제 가슴까지 벅차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그만큼 시어머니를 몰아붙였던 고모님이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었는지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때 아버님도 다시 한번 고모부님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니들 모두 몽둥이로 맞기 전에 네 가족 전부 데리고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잔치 같은 때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분노에 젖어 있었고 그 낮고 묵직한 음성이 거실을 짓누르듯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죠. 고모부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피했고 고모님은 입술을 덜덜 떨며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나가려는 고모님을 마지막까지 따갑게 쏘아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형제들 사이도 이간질을 하더니 이제는 애들끼리까지 싸움을 붙이는 못된 년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목소리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평생 참고 견뎌오셨던 서름까지 실려있는 듯 했어요. 고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고모부님과 두 딸을 데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거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때 조심스럽게 작은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작은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고모 때문에 너희 어머님하고 나도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고모는 못된 시누이였지. 그 말씀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서글펐어요. 그동안 제가 괜히 예민한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새아가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였네.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한 듯 웃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작은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버님, 형님이 잘하신 거야. 새아가 편을 들어주신 거니 새아가도 다 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어른께 막말을 하며 대든 건 잘못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작은 어머님은 거의 동시에 말하셨어요. 아니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네요.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여진처럼 자잘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고모님 큰딸 쪽에서요. 남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철도 못 든 것 같다. 어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니 수준이 딱하다 같은 말들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듯 묵묵부답이었어요. 읽고도 대꾸하지 않았고 아예 차단할까 하다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만 참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다짜고짜 어른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냐고 따져 묻더군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너는 부모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너도 그 모양으로 자랐나 보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 후로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아봤자 의미 없는 욕설이나 퍼부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모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모님은 늘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는 습성이 있었고 예전엔 시어머니나 작은 어머님을 대상으로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두 분 모두 수십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게 되니 그 표적을 저로 돌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많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가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어요. 내 며느리 건드리는 꼴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 좀 망신스러웠지만 그래서 그날 그렇게 욕을 퍼붓고 난리를 친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사실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게 저를 지켜주기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죄송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결혼 전부터 고모님 문제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인사 문제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옥죄던 촉새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큰 사건 이후로는 신기할 만큼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모님 가족은 이후로 시댁 행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에서야 비로소 진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구모 시집살이를 겪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저도 이런 일을 직접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모든 일을 지나온 덕분에 오히려 시부모님과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